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우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노동절 연휴 기간 미 증시가 어떻게 보면은 화요일이죠. 화요일날 마이너스 2%, 그리고 어제도 마이너스 0.3% 정도 빠졌으니까 연 이틀 마이너스 2.3%가 하락을 했었고, 특히 반도체 지수가 훨씬 더 많이 빠지는 흐름 속에서 미 증시가 마감이 되었었는데, 오늘 시가의 그러한 충격은 거의 다 반영을 한 이후에 오후장에는 그나마 이제 나스닥 선물이 상승을 해주고 있으니까 그나마 증시가 좀 반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구나 정도로 오늘 시장을 그냥 심플하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 그리고 지난 화요일 시장, 연 이틀간의 시장을 종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굉장히 답답한 시장의 흐름이 전개가 됐다라고 정의를 좀 내리고 싶은데요. 그만큼 시장의 거래 대금이 많이 부족한 상태인데, 사실은 거래 대금이 부족하더라도 할 만한 테마, 그러니까 시장의 중심적인 테마라든지 새 돈이 들어온 테마라든지 뭔가 이슈가 괜찮은 섹터를 만들었다든지 하면은 충분히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지난주 화요일 그리고 목요일인 오늘 연이틀 제가 시장을 봤을 때는 그만한 섹터의 이 흐름이 없었다. 테마도 어거지성에 가깝게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많이 느꼈다라는 점에서 시장의 질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는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사실 이럴 때는요, 방법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항상 저도 라이브 방송 진행하면서 실시간으로 회원님들과 소통을 하고 실시간으로 종목군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거짓 하나 안 보태고 이럴 때는 사실은 오전 같은 경우에 쉬어야 된다, 혹은 매매하더라도 돈 많이 터진 놈 안에서만 보고 제한적인 부분에서 내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잡아 들어갈 거는 그냥 잡아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다면 잡매매 버리고 버릴 거 버리고 하면서 시장을 대응하는 게 최선이고 가장 베스트한 전략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저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지금의 시장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은 FOMC라는 하나의 불확실성은 해소되었으나 미국은 어닝 시즌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어닝에 따른 지뢰밭에 대한 부담감 등이 시장에 여전히 남아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보면 국내 증시도 최근 4월달 특히 이란 이스라엘 이슈가 있으면서 장중에 급격하게 마이너스 3% 4% 밀렸던 그 저점 이후에 단기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절반이 좀 안 되게 반등을 했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을 반등을 했기 때문에 단기 저항권에서 나오는 차익 매물과 경계 매물이 상당하다. 또한 변압기와 이런 데이터 센터발 관련된 종목군들이 사실 브레이크를 좀 밟으면서 움직여야 되는데 나홀로 강세를 보였죠. 그런 부분에서 오늘 올라왔던 종목군들 보면 참 얼척이 없을 정도로 참 보면서 매매할까 말까도 고민 많이 했어요. 에이텀이라는 종목, 아는 종목인데 그 휴대폰 충전기 트랜스, 그다음 전기차 충전기 트랜스 하는 종목에다가 변압기 사업 비중 0.2%, 2% 정도 가진, 변압기 붙여가지고 상한가 느는 이 어거지성의 흐름을 보면서 지금의 시장이 이렇구나. 시가총액이 적은 종목군들, 지수를 움직이는 종목군들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거래대금 상에서, 그리고 수급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올릴 수 없는 환경이구나. 그래서 개 잡주들만 열심히 당기니까 조심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볼 수는 있겠죠. 볼 수는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만 지금은 대응을 하고, 지수는 계속 오르지만 계속 떨어지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황상 지수가 전고점을 향해 바로 갈 것인가 아니면 조금 쉬었다 갈 것인가를 판단을 해보고, 지수가 좀 쉬었다 간다, 그 템포에 맞춰서 시세의 연속성을 줄 수 있는 이슈가 뭔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고 그 고민에 맞는 종목으로 수익 매매 전략을 짜보면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전략을 좀 가지고 시장을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시장에는 그렇게 큰 이슈는 많이 없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밸류업이죠. 밸류업 오늘 발표가 나는데, 발표 나오면은 잘해야
뭐 보합이나 되고 세로는 안 나오면 다행이다라고 했는데요. 특별하게 뭐 밸류업 관련해서 좋은 내용 없었고 특별하게 서프라이즈한 내용은 전혀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혀 없었다. 전혀 없었다. 거기에 이제 좀 더해서 이 홈택스에다가 금투세 2025년 시행 예정 이렇게 또 못을 박아 놓으니까 얼마나 참 무슨 밸류업을 한다는지 참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좌우지간 지금 시장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고요. 이벤트는 끝나서 뭐 다음 시작은 뭐 6월 초나 되면 시작할 예정이니까 그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FOMC 불확실성 해소. 그러나 시장은 굉장히 답답한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테마, 유리기판 테마 정도 순환에 나머지는 지수와 함께 서서히 분할 매수로 저는 대응을 할 예정이다. 라고 언급드리고 싶고요. 오늘 보면은 장중 한때 뭐 상승 종목수와 하락 종목수가 엎치락 뒤치락 하는 모습은 보였었는데 사실 이 좁은 박스권에서 움직이면서 별다른 뭐 흐름은 없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뭐 주목할 만한 종목도 없었고 주목할 만한 테마도 말씀드릴 만한 종목도 많이 없네요. 그래서 뭐 별로였다 그냥 별로였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사실 조금만 빠졌다면 신용이 바로 올라오는 이런 거는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이 신용 골맞던 건 터지는데 다시금 또 20조 가까이 올라가면 또 위험하겠죠. 신용 잔고 체크하면서 시장 바라볼 생각이고요. 자, 노동절 휴일 보내는 동안 미증시 마이너스 2% 그리고 전일도 반등은 실패한 상태에서 마감되었는데 그에 비해서 오늘 국내 증시 아주 선방한 상태상이 마감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뭐 장 전에 나스닥 선물이 0.5% 정도 상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반등해 준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하나하나 체크해 보면 FOMC 회의 파월 연설 등은 기존 내용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고 정의하면 되고 금리 인상 관련 닉 티마리우스 이슈 등등 그냥 노이즈에 불과했다라고 판단합니다. 왜 파월 연설에선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했기 때문에 이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금리 인상을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했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노이즈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또 QT를 축소했다라는 것은 시장에서 뭐 잘 언급이 안 되는데 이런 부분도 긍정적인 부분이었는데 시장에는 잘 반응이 안 됐죠. 왜? 지수단이 높아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금리 이슈는 일단 끝났다라고 보고 미국 어닝으로 봐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지뢰밭을 보내고 있다고 언급드렸었는데요. 다음 지뢰는 누가 될 것인가? 애플이 될 것인가? 근데 주가는 그에 맞춰서 이미 내려와 있는 상태라 하락할지 여부는 사실은 알 수는 없지만 시장에서 싫어하는 것은 항상 불확실성이니 그에 따른 시장의 눈치 보기가 일부 있구나 생각이 듭니다. 화요일 그리고 목요일인 오늘 시장을 보면 시장이 참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저는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장 마감하고 보면 매매했던 종목들이 많아야 두세 종목이 전부일 정도로 저 스스로도 절제된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화요일도 마찬가지죠. 가만히 있다가 오후에 선익 시스템 하나 집중 매매한 거. 또 오늘도 사실 오후에 YC캠 들어갈까 말까 엄청 고민하다가 그냥 안 들어갔었는데 선익은 이슈라도 있었죠. YC캠 이슈 없이 그냥 직전 상한가에 물려있던 물량들 탈출하려고 올라왔던 수급으로 저는 판단을 하는데 시장이 쏠림으로 또 올라가는 성격도 보이다 보니까 매우 셌던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슈가 전무하네요. 이슈가 전무한 상태에서 종목군들만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는 시장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는 개인적으로 억지스러움도 참 많이 보이는 시장 흐름이라서 뭐랄까 새로운 주도 섹터가 나오기 전 잡주들의 이상한 순환매 평소 움직이지도 않던 종목들이 이상하게 최근 뉴스에 반응을 왜 이렇게 바닥에서 잘하는지 그런 생각을 조금 해보고요. 그 말은 잡주에 손대는 개인들이 굉장히 많아졌다 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뭐 뉴스 매매라든지 뭐 할 때는요 저는 항상 이런 고민을 합니다. 뉴스의 연속성 즉 종목의 재료의 연속성이 있냐 없냐에 대해서 굉장히 순간적인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이 부분이 뭐냐면요 우리가 주도 섹터라는 거를 왜
체크를 하고 왜 주도 섹터를 보려고 하는지 이유에도 의미가 있는데요. 주도 섹터는 올라가다가 좀 눌렸을 때 예를 들어서 분할 매수를 해서 좀 물려 있더라도 살려는 줍니다. 예, 수익으로 나올 확률적인 부분에서 훨씬 많다라는 거죠. 근데 개별 종목의 단독 기사, 단독 뉴스, 개별 종목의 개별적인 이슈. 근데 그 이슈가 항상 상대적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종목에 좋은 뉴스가 나와서 순간 올라왔는데 평소에 거래 대금도 없고 부각도 안 되는 종목에서 순간 폭등을 했다 치자고요. 근데 한 30분 있다가 다른 종목에서 더 좋은 재료가 나와요. 그럼 사람들은 이거 다 팔아버리고 B로 옮겨가죠. 또 B로 좋았다 생각을 했는데 C에서 재료가 나온다. 무한대로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대부분의 특징은 평소 거래 대금이 없는 종목이 개별성, 단발성 이슈로 올라오는 부분인데요. 보통 개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시장에 거래 대금이 없고 좀 답답한 흐름을 볼 때 그런 종목군들의 현혹되고 빨려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일반적인 흐름이고 저도 과거에 그랬으니까. 근데 사실 10번 중에 이런 종목군들이 연속성을 가지고 쭉 올라가는 케이스는 열에 한두 개 정도이지 순간 폭등 이후에 그 모든 시세를 반납하고 말 그대로 악성 매물과 윗꼬리를 달아버리는 게 아주 높은 확률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테마 섹터 관련해서 데이터 센터 이슈 정말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무지하게 많이 나오죠. 주말 사이에도 LG 디스플레이에서 이 디스플레이 용도로 땅을 사놨던 거를 데이터 센터로 활용하기 위해 LG U 플러스에 땅을 매각했다라는 이슈가 이제 어제 나왔었는데요. 그 말인즉슨 데이터 센터 굉장히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종목군들이 쉼없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LS 에코에너지가 3일 연속 강세를 보이고 말 그대로 강세를 보였다라는 것은 어제 종가 베팅해서 오늘 오전 시세에 팔고 나오는 게 일반적인 흐름이어야 되겠죠. 보통 만화의 3일이니까 그럼 만화의 3일의 반등이 오늘 나왔고 단일가까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와 강세를 보인 거 보면 그만큼 종목이 없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전선주가 아직도 죽지 않고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위태로울 정도로 올라와 있어 저는 개인적으로 대응하기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조정을 좀 깊게 받았을 때 이보다 강한 테마가 없다면 다시 한번 또 눌림을 봐야 되겠고 반도체 내의 유리기판 정도 시세의 연속성을 계속 보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조금 셌던 화장품주들은 중국 노동절 연휴와 일본의 골든위크를 맞이해서 화장품 섹터가 강세를 보였는데 이것도 이번 주가 끝나면 재료가 소멸이 돼버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딱 이번 주 정도까지의 흐름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안에서 순환매는 돌긴 도니까. 자, 지수적으로 저항권의 2일간 조정이라 바로 올라가려면 사실 모멘텀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조금 아쉬움이 있는 시장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서서히 연속성이 확보된 섹터에 대응하고 단기 매매를 할 거라면 이렇게 거래 대금이 약할수록 더욱더 거래 대금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강한 종목만 대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 종목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매수는 제로도 빠져나올 때 내 물량을 쉽게 청산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건데 거래대금 없는 종목군들이 순간 올라갔을 때는 항상 부작용이 많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은 따로 언급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서 이제 제가 차트 보고 그냥 따로 할게요. 뭐 시간 아까워서 그냥 안 적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뭐 상승 종목군들 뭐 이슈 정도만 체크를 해보면 이 상한가를 갔던 에이텀 제가 이거 종목을 아는데 원래는 휴대폰 전기차 충전기 관련된 트랜스 제조업체입니다. 어거지 상한가, 레이저셀, LC본도 첫 공급 임박 소식. 뭐 이거는 상한가 갈만한 재료였다. 계양전기, 어거지 상한가, 위드텍 내용은 나쁘지 않았는데 바닥권에서 그냥 반등. 경창산업, 샤오미 이슈, YC캡 나쁘지 않은 흐름이었다 정도. 나쁘지 않은 흐름이었다 정도. 신고가를 내냐 못 내냐 차이겠네요. 내일. 신고가를 내냐 못 내냐 정도 차이고요. 이런 이 화장품 관련된 그 다음에 제일전기공업이나 LS 머티리얼즈
LS 에코에너지 정도는 사실은 오늘 수급이 몰렸던 주도 섹터 종목이기도 합니다. 사실 보면 거래가 가장 많이 터진 종목이 여전히 이 전선주기 때문에 전선 테마가 강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현재 전선 테마가 강한데 어느 구간에서 꺾일지, 꺾였을 때 주의만 하고 봐야 되겠다 정도로 봐야 되겠네요. 자, 지수는 화요일 날 일단은 기술적 저항 구간에 부딪혔기 때문에 사실 화요일부터 조심을 했어야 됐다 정도 봐야 될 것 같고요. 지수와 역행하고 있는 섹터는 전선주, 그 다음에 한두 개 이 유리기판을 제외하면 없습니다. 다 지수와 연동돼서 움직이고 있고요. 현재 봤을 때는요. 이 지수가 바로 치고 올라갈지 아니면 좀 더 조정을 받을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올라간 척하고 밀렸다가 가지 않을까, 올라간 척하고 밀렸다 가지 않을까 지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급할 필요는 없겠다 정도로 시장 해석을 하네요. 미국 증시 IT 반도체가 좀 약하다 보니까 SK 하이닉스가 시가 개파락을 하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시가부터 올라가는 흐름 속에서 SK 하이닉스도 3일간 어떻게 보면은 오늘 시가 음봉이었으니까 3일 연속 음봉 출발이라 그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시가부터 좀 올라와서 상승 마감 한 것 같고, 삼성전자는 오늘 외국계 리포트 영향에 의해서 시장 대비 강했던 흐름이고, 최근 밸류업으로 올라왔던 KB금융 같은 거 이런 종목군들은 당연히 주의를 했어야죠. 밸류업에 대해서 그 기대감을 올렸다가 이 기대감을 충족시킬 수 있는 내용은 전혀 안 나왔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IT 반도체 단에서는 오늘 뭐 원익 QNC 정도 흐름이 좋았는데요. 소재 관련해서는 원티어는 원익 QNC로 봐야 될 것 같고, 하나 마이크론도 바닥을 좀 잡아가는 흐름인 것 같다. 바닥이 확인되면 저도 매수로 대응을 하려고 한다 정도로 제가 아마 코멘트를 드렸던 것 같고요. 내일 반등을 어떻게 하는지, 여기에서 바닥권을 어떻게 잡아가는지 정도 체크해 볼 것 같습니다. 오늘 레이저셀이 상한가를 좀 들어갔는데 단독 기사여서 사실 이걸 볼까 말까 고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단독 기사에 순간 올라서 뭐 이렇게 올라가길래 그냥 놔줬던 것 같고요. 아예 매매 안 하고요. 그냥 보기만 했고, 단독 이슈여서. 그리고 뭐 반도체에서 위드텍이라는 종목 평소에 거래 없다가 오늘 불꽃 솟아 올랐는데, 이런 종목군들은 기존에 이제 뭐 이런 매물대는 넘는 건 좋은데 딱히 이제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이 아니라 단발성 이슈로 끝나버릴 수가 있어서 따로 코멘트는 하지 않고, 뭐 며칠 봐보기는 해야 되겠죠. 바닥에서 거래가 터졌으니까 봐보기는 하는 정도다 정도로만 체크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기판이 상당히 강한데요. 아침에 캠트로닉스, 이제 어제 이때 삼성전기 뭐 이슈로 갭 뜨고 아침에 하락했다가 도치 그리고 시간에 강세로 시가부터 좀 세게 올라왔는데, 시가의 매물을 소화하고 올리는 흐름까지는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시가의 거래대금이 많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거래대금을 잡아먹는 수급이라 오전까지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오전에 뭐 이렇게 여기에서 돌파할 때 확인하고 좀 추격으로 이렇게 사서 위에서 분할 매도 해서 나왔던 것 같고, 이때 눌림으로 좀 봤다가, 그러니까 여기서 눌림으로 봤다가 못 가길래 그냥 다 팔아버리고 추가적으로는 매매 안 했던 것 같고요. 안 했던 것 같고, YC캠이 이때 상한가를 좀 갔죠. 이때 상한가를 갔던 거는 EUV용 린스 국산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한가를 갔는데, 동시에 이제 이 친구도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이긴 해서 유리기판 종목군들이 같이 좀 움직임은 있었습니다. 사실 이날 이 상한가를 가고 나서 개파락을 해버리고 상따한 사람들 다 손절 시키고 오늘 올라가는 흐름이었는데, 이슈가 없네요. 이슈가 이런 구간에서 사실 저항이 누가 봐도 항상 상한가 구간이 저항이 되는 거죠. 종목은 상한가 구간이 저항이 되고, 이런 자리 눌림 주고 갔으면 한번 해봤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재료가 없이 올라가서 또 시간 외에 CNG 엔터인가, 시간 외에 CNG
CNG 하이테크 뭐 개파락 시켜놓고 시간에 일단은 상한가를 좀 만드는데요. 그냥 얘네들 안에서 순환매 하고 있구나 정도로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쪽에서 계속 돈은 돌고 있으니까 테마는 움직이고 있구나 정도로 생각을 해서 이쪽은 테마 종목 뭐 순환매 흐름에 따른 대장주의 변경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종목군들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선익시스템 IT 반도체에서 선익시스템은 제가 이날 시간 외에 전량 매도를 하고 봤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이후 나올 수 있는 거는 공급 계약 체결입니다. 그때 이제 가격이 확정된 내용이 나올 건데요. 시장에서 예상하는 가격이 굉장히 좋아요. 그렇게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정을 좀 깊게 받아준다면 충분히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들고 얘가 이제 말 그대로 2세트 4대 계약을 해서 시장에서 생각을 하는 3천억대 4대 3천억이라고 하면 1조 2천억이죠. 영업이익 20-30% 잡았을 때 시장에서 바라볼 이 종목의 이 시장 가치는 엄청 높아질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좀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높은 구간이에요. 누가 봐도 높은 구간이지만은 재료는 S급 재료를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좀 조정 계속 노려보고 있고 선익 시스템 자 그리고 삐아라는 종목이 화요일날 상한가에 좀 들어갔죠. 뭐 일단 신규주 안에서 화장품 관련된 종목인데 일단 강하게 이런 매물을 돌파하고 상한가 갔는데 시가부터 갭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요새 상한가 들어갔다가 갭도 잘 안 뜨는데 시가부터 갭 들고 강하게 좀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나오면서 제가 볼 때는 마녀공장이라든지 뭐 관련된 화장품 종목군들 이 삐아의 강세 속에 올라갔다라고 보여주고 5호장에는 본느가 이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좀 올랐는데 사실 화장품 관련해서 연속적인 급등이 좀 나와서 지금은 좀 부담스럽다. 시장을 완벽하게 이끌고 갈 산업까지는 안 된다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LS 에코에너지가 지금 3일 연속 올랐어요. 상한가 간 것도 대단해 죽겠는데 여기에서 더 올라가면서 단기 2만원 그러니까 뭐 이쪽이 바닥이라고 치면 18,000원이 바닥이라고 치면 박스권이니까 이 박스권에서 레벨업을 굉장히 세게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시가총액 오늘 뭐 1조 넘겼다가 좀 밀렸는데요. 일단 단일가 지정이기 때문에 혹여나 LS 에코가 단일가라 뭐 가온 전선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군들 단일가 안 걸린 종목군들이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정도로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뭐 딱히 이제 이 높은 구간이라 여러분들한테 뭘 종목을 사라 마라 하기는 저는 부담됩니다. 이런 종목군들은 뭐 능력껏 봐야지 뭐 이거를 뭐 어떻게 지금도 좋다 안 좋다를 따지고 자시고 할 구간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드네요. 오늘 보고 있다가 이제 제일전기공업이나 좀 중간에 한번 여기에서 들어간 거는 본절 그 다음에 여기서 돌파로 좀 들어가서 짧게 한 2% 정도 매매를 했던 것 같고요. 오늘 그래서 제일전기공업 이거 두 번째 종목이죠. 보면 얘도 거래대금 2,900억이지 잘 보시면요. 캠트로닉스 2,200억입니다. 왜 지금 잡주들 절대 공략을 안 하는지에 대한 근거와 이유가 이런 데 있다라고 보여주고요. 오늘 신규 상장했던 종목이 DMP 파이텍인데 사실 노보노디스크라든지 일라이릴리 특히 일라이릴리가 먼저 실적 발표를 하고 주가가 올랐고 오늘은 노보노디스크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GLP-1 경구용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얘도 시가 뜨고 충분히 이렇게 올라오는 흐름을 저는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는데요. 생각보다 난이도가 좀 어려웠어요. 제 기준에서는 좀 어려웠다 생각이 듭니다. 뭐 여기까지는 왜 한 방에 돌파는 원래 잘 안 나오니까 초반에 뭐 하고 여기 지켜주면 돌파하고 쭉 올라가는 것도 한번 생각을 했는데요. 여기서 보면 헤드앤숄더죠. 이 자리에서 헤드앤숄더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 이후는 예를 들면 의미 있는 구간이 깨지면
주의가 필요해집니다. 차트적으로. 그러면은 많이 밀렸을 때는 해볼 텐데 그렇지 않다면 조심을 해야 되는 차트로 바뀌는데요. 저도 이제 아침에 이제 밑에 구간에서는 뭐 수익 잘 냈어요. 수익 잘 내고 뭐 여기 눌렸을 때 여기 바닥 깨지고 돌릴 때 이 박스권에서 잠깐 좀 보고 그 다음에는 매매를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매매를 안 했고 일단 거래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5천억이에요. 5천억 거래대금 제일 많이 터진 종목 중에 하나죠. 오늘 삼성전자가 거래대금 1조 5천억, 2위가 D&D 파마텍, 3위가 LS에코, 5위가 제일전기공업, 8위가 캠트로닉스입니다. 그만큼 거래대금이 많이 안 터진 시장이었다라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 에코프로 BM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67억 나왔네요. 실적에 대해서 바닥을 논하기는 참 어렵죠. 23조 시가총액 23조 기업이 67억을 했다라는 거는 아직까지 바닥을 논하기가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박스권을 크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나마 삼성 SDI가 시장에서는 제일 낫죠. 그나마 제일 낫다. 말 그대로 바닥에서 기준봉 나온 놈이 확실히 기준봉 없는 애들보다 강하기 때문에 종목을 볼 때는 이 거래 대금이 터졌는지 안 터졌는지 이게 핵심이다. 그 말은 즉슨 이런 데는 지금 거래 대금이 안 터지고 있다. 거래 대금이 터지고 이전 상장 확정되니까 그 다음부터 죽여버리잖아요. 거래 대금이 바닥에서 터지는 게 나와야 종목군들을 볼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에코앤드리면 시가 개파락의 정도가 조금만 더 내려왔으면 이건 시가 베팅 대응을 하려고 했는데요. 사실 이제 이 아래 꼬리죠. 이 아래 꼬리 근처 한 35,000원대 시가에 형성했으면 저는 시가 베팅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윗구간에서 뭐 순간 내려왔다가 올라갈 수도 있어서 그냥 시가 베팅을 안 하고 떨어졌는데요. 이 의미 있는 자리가 깨져버리면 또 이것도 답답해지는 종목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관심 종목 삭제하고 볼 생각이고, 중앙첨단 소재라는 종목은 조만간 전환권 청구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전환권 청구가 나와서 급락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볼 예정입니다. 제약바이오는 여전히 알테오젠 강한 흐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삼천당 제약이 오랜만에 좀 올라왔는데, 오늘 JP모건 헬스케어 매니저 한 명이 1년 반 전에 나는 이 종목의 단열 L인가 1000% 올라갈 종목이라고 노트에 적었었다. 근데 나는 그 노트를 분실했다. 현재 300% 올랐다. 여전히 좋아 보인다. 이 코멘트가 좀 나오면서 주가 좀 올라왔는데요. 일단 바닥을 잡고 좀 올라가는 것 같고, GI 이노베이션이라든지 등등 이런 아스코 참여 기업들 저는 의미 있는 구간에서는 매수로 대응해야 된다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오스코텍도 마찬가지로 지금 구간에서는 신규 투자자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매수할 수 없고 보유자 영역에서 잘 대응하면 된다. 그리고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은 내일 아마 공개가 될 거예요. 내일 지난번 기사가 맞다면, 그 기사가 틀렸으면 공개가 안 되겠죠. 기사가 맞으면 내일 제품이 공개가 될 거고, 그로 인해서 갭 들고 하면은 단기 차익 매물 나올 수 있다. 주의가 필요하다 정도 생각을 합니다. 내일도 사실은 어떤 종목이 어떻게 올라갈지 지금 입장에서 정확하게 뭐 답이 나오지가 않죠. 요즘 시장이 약간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불확실성도 많고, 그래서 뭐 하루 이틀 정도 시장 계속 관찰하면서 좋은 종목군들 내려오면 매수로 대응하는 전략이 좋아 보이고요. 또 내일 하루만 거래하면 다음 주 월요일이 그 대체 휴일이다 보니까, 또한 뭐 예를 들면은 이번 주 목, 금 오늘하고 내일까지 휴가를 써가지고 연속적으로 쉬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엮여서 시장에 거래 대금이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시장 참여보다는 러프하게 이번 주는 보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 올리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짱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